산업혁명의 본질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저는 드러크맨의 경영TV 운영자 이동락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피터 드러커가 산업혁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첫 번째 내용은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지식, 그것의 의미를 살펴봤고 그것이 언젠가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00년대로부터 약 50년, 60년에 걸쳐서 백과천서 학파에서 기술이 발명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과전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백과전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로 피터 드러커는 평가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장인의 지식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기능들이죠. 그리고 이 백과전서는 도제가 아닌 사람들, 기술자가 되는 길을 열어준 책입니다. 그 당시는 도제를 통해서 기능이 전수됐죠. 근데 도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술자가 되는 방법을 열어준 책, 놀라운 책입니다. 그 당시. 그리고 당시 석학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트나 루소 같은 분들이 그 당시 최고 석학, 이런 분들이 필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백과전서가 의도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이 백과전서를 집필한 분들은 첫 번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체계적인 분석에 의한 생산, 지식의 목적 지향적 적용에 의해 물질 세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먹구기가 아니고요. 체계적 분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산, 지식을 목적 지향적으로 적용하니까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백과전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특정 물건의 제조 원리가 다른 물건의 제조 원리도 적용된다는 것. 이건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의 기능을 특별한 비법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백과전서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또 일이 벌어집니다. 백과전서가 등장한 이후에 기술학교가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술학교. 이 기술학교는 백과전서를 보고 뭔가 이거 사업이 되겠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학교입니다. 그렇겠죠? 그 당시 비법들을 글로 서술해서 만든 것이 백과전서입니다. 글을 보더니 야, 이거 좀 더 뭔가 붙이면 학교를 만들 수 있겠네, 돈이 되겠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만들어서 테크놀로지를 전파하는 교육을 합니다. 교과서를 제작합니다. 물론 과목별 교과서겠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과목화합니다. 기능을 기술로 지원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백과전서와 기술학교의 등장으로 인해 지식의 의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커가 이렇게 말하는 논리는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백과전서 학파가 등장하고 기술이 발명되고 기술학교가 등장하니 과거의 지식이 새로운 의미의 지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과거의 지식은 어떤 존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만들 줄 모르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빙과 관련된 지식은 뭔가를 만드는 지식이 아닙니다. 비실용적인 지식이죠. 그리고 이 지식은 어떤 사람의 교양, 장식물이었습니다. 어떤 파티 가게 되면 플라톤을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를 얘기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뭐 라틴어를 말하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장식물이죠.
철저하게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 같은 것이 그 당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과전사학파와 기술학교에서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느냐 하면 부인과 관련된 것,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 의미가 바뀝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만들 줄 아는 지식, 뭔가를 고치고 만드는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주 실용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교양, 장식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바뀌고 뭔가를 만들게 되면 자원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자원을 받게 되고, 이것이 모이게 되면 사회 공공재산. 이렇게 지식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700년대로부터 한 5, 60년 동안 산업혁명이 등장하기 전에 이런 지식의 의미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뭘 알게 됐을까? 테크놀로지를 알게 된 겁니다. 기술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기능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도저히 아니어도 됩니다. 지식을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식을 자신의 작업도구, 제조공정, 제품에 적용하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장인들은 누구나 자기의 도구가 있죠. 작업도구가 있습니다. 뭐 농기계를 만들건 빵을 만들건 집을 짓건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도구 있죠. 그 제조 공법이 있어요. 공정이 있죠. 제품이 있어요. 여기에 자신이 배운 지식, 그리고 석학들로부터 배운 지식, 백과사전으로부터 나온 지식, 다른 제조 원리로부터 나온 지식들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작업도구, 제조공정, 제품에 지식을 적용해서, 이것이 이제 아까 1780년대부터 한 100년간 1880년까지로 들어간 정의, 이 100년 동안에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확산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임스 와트의 전기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작업도구와 제조공정과 제품의 지식이 적용돼서 만들어진 산업혁명. 전기기관은 지식을 작업도구, 제조공정 그리고 제품에 적용한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초기에 나온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어떤 동력과 연관되는 것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기능에,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와트의 전기관을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혁명하게 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 산업혁명의 본질로 착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성 혁명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력은 이 책에서 산업혁명, 생산성 혁명,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영혁명, 이 3단계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두가 지식이 적용됨으로써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뭔가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산성 혁명, 이 시기를 들었거나 아까 산업혁명이 끝난 1880년대로부터 2차 세계대전 1945년 한 60년 보면 한 65년 70년 기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에다가 지식을 적용했을까요? 테일러는 인류 최초로 작업, 인간이 하는 워크, 일에다가 지식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생산성은 어떤 장비를 투입합니다. 기계를 투입하게 되면 생산성이 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더 오랫동안 일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건 쉽지 않죠. 그런데 프레드릭 테일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작업의 지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18년 만에 생산성이 2배로 뛰었고 80년 만에 50배 뛰었습니다. 놀라운 혁명이죠. 그리고 경영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영혁명은 뭔가에 또 지식을 더하니까 일어난 혁명이죠.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대군인 원호법이 통과됐다 된 시점을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끝났고 제대군인원호법은 1944년에 통과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것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제대군인원호법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233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고 왔는데 국가가 뭔가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이 제기됐고, 그래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이 그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놀라운 법을 통과한 거죠. 이때 드러크가 지식사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식 근로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적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식들 있죠. 제조 기법이든 노하우든 특허든 생산 기법이든 생산 방법이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또 하나 지식을 더하는, 이게 뭡니까? 바로 경영자, 임원, 종업원 뭐 어떤 좋습니다. 그 리더들, 경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더함으로써 경영혁명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터 드러크에 의해서 지식의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경영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피터 드러크 스터디 그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서 9시 반까지 고려사이버대학교 인천관에서 피터 드러크 주의 저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현재는 프로페셔널 조건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교대교도를 하기 때문에 변화 리더 조건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시면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산업혁명, 생산성 혁명, 경영혁명을 왜 거론하겠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지식의 적용입니다.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생산성 혁명이 일어났고 경영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의 조직에 지식을 적용할 때 경영혁신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원들, 구성원들의 생산성이 몇 배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가 말하는 경영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익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 조직들을, 기업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드러크맨의 경영TV 운영자 이동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